국회의원들은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가장 안타까운 교수대문의 비상계엄별 수사단으로 그때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공수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는데 이를 곧바로 승인한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20여 분 만에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승인까지 발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진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건데요. 합동수사 중인 군 검찰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여인영 전 사령관 등 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가장 깊숙하게 관여한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인력 투입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 작성 의혹 등에 연루돼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소환자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부터 진행된 1차 조사와 같은 날 오후 5시쯤부터 진행된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도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과 특전대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임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 투입부대를 지휘했던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불러 6시간가량 야간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을 입건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엄정 수사를 하겠다면서도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이 열렸던 곳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떤 혐의로 입건된 겁니까? 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잇따른 고발에 따른 절차인데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도 마친 상황입니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죠. 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에 물어봤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피의자의 경찰 관계자가 포함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 입장은 뭡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관할이라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받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는데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이 없는 만큼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 피의자가 가장 많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려면 검찰과 협조가 필요한 점은 인정했는데요.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우 단장이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등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수본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가 않아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 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하기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포함이 됐고요. 이상민 전 장관 등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때 예.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예, 김 단장은 707 부대원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용을 당한 거라면서 자신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특전사 군복을 하고 수많은 촬영 카메라 앞에 선 군인.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대령입니다. 군법상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신분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명찰까지 취재진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직속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 지시부터 철수까지 구체적인 당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있기 최근 사흘 동안 비상 소집 훈련과 그를 강조하는 강도가 유독 높아졌고 계엄 발표 3시간 전에도 비상 소집 훈련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탄은 헬기 한 대에 8명 분량 실탄을 통합 보관하기만 했고 저격수도 실제 출동 인원에 포함됐지만 총기만 챙겼을 뿐 전용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출석도 계획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하겠다고 한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작전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향후 국정운영 수습책을 논의할 실무기구 국정안정 TF를 출범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상설 특검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의 의원총회 결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두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참석자는 의원총회 도중 YTN과 만나 마냥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기존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음 탄핵안 표결 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5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의총을 마치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전국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 안정화 TF를 출범하고 삼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하야나 조기 퇴진 방안 등도 제한 없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총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내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우선 의총에선 5선 권성동 권영세 의원과 4선 윤재욱 의원, 또 3선 김성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거론된 의원들은 의총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고 14일 표결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탄핵은 일시적으로 무산된 것이고 윤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내란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안 등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고 내란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2표 차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총리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며 모두 4조 8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추가 감액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7천억 원은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전인 5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대비한 추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의혹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판교에 정치인 체포를 위한 긴급 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병주 의원도 정보사 소속 특수부대인 HID 부대가 정치인 체포조로 꾸려져 국회 인근에서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고 이는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군 내부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혹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 폐기가 비판을 받더라도 1년 뒤 유권자들은 또 달라질 거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유권자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당 후배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 지역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자
자신이 조언한 내용이라며 직접 재연했습니다. 야, 재서봐.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론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금 여당은 대선 후보로 모셔왔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이 확산하자 야당에서는 유권자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내란 수계를 계속 옹호할 경우에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윤 의원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악화된 민심이랑 그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장 비판을 피하는 쉬운 선택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여권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재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전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없었는데다가 지금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두 마디 단어입니다. 전대미문 혹은 미중유의 이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를 당하는 상황, 그다음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순방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 순방 자체가 그게 1호기를 타고 여권도 안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자체가 이제 그 자체도 이제 봉쇄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그 외교권도 박탈이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대두덕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은 대통령이 과연 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여권의 대응이 근데 이 속도와 지금 상황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좀 상황 인식이 아니하고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무슨 퇴진 질서를 잡는 무슨 TF를 출범시키고 한다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은 쓰나미 가서 모든 걸 쓸어가는데 이게 해안가에서 조개 몇 개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닌가는 그런 사실 저도 보수 논객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응 속도가 지금 수사상의 속도라든가 민주당의 공세가 지금 너무 거칠고 빠르고 그리고 아주 격렬한데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건이 수습하나 보는 그 기대치에 조금 간극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 금지 신청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법무부가 승인을 한 건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고요. 김영현 그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아마 오늘 내에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장은 아마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이제 내란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의 종범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사의 칼날은 주범인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국수본에서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요건이 맞으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런 그 언급이 나왔고 예. 또 이제 이번 이제 내란에 연루된 각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그런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는 내란 사건의 특성상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달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 구속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사고로 봐야 되느냐, 혹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또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외교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라고는 국방부에서 대답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을 지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걸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국정의 공백, 우리 헌법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평화롭고 질서 있게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안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지금처럼 아까 이제 느슨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보다 이 집권당의 여당 스스로의 안위나 여당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검찰,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달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즉각 체포 구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네. 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시는지, 된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탄핵과 이제 구속이에요. 탄핵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어찌됐든 국무총리가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하죠. 이거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탄핵이란 거는. 근데 탄핵이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심리가 언제 될지, 그다음에 또 언제 끝날지에 따라서 또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5월 벚꽃 대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탄핵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구속이 될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고로, 권리와 사고가 있는데 사고로 규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어찌됐건 지금 영호의 몸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고가 맞죠. 뭐 사고가 꼭 실종되거나 어디 다치거나 뭐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되면 오히려 이게 탄핵 요건의 실효적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또 국무총리가 뭐 탄핵되면은 그다음 이제 그 이어받을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하면 될 문제인데, 다만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수사 범위를 또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 속도 등에 대해서 국정의 표류와 국정의 혼란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이게 하나의 가진 단점이에요. 오히려 탄핵은 보수 진영이 지금 굉장히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이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는 이것 또한 법적 요건이 갖춰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만일 된다 그러면 지금 검찰, 국수본,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에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에 경쟁이 붙으면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사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과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각자 법무장관도 통제가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면은 저도 뭐 이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특히나 뭐 내란죄를 입증하고 하는 데는 큰 자신감들을 다 이 수사기관 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우려할 만한 지점은 너무 경쟁적인 이 수사가 또 오히려 좀 무리한 또 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또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다면은 이게 권위냐 사고냐, 이거는 계속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그 순간 대통령 권한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속 상태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헌법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는 아닙니다. 권위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 권위인 거고, 사고냐 아니냐. 예, 사고냐 아니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감기관에 앉아가지고 국무회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리한테 보고를 받고 국정 현안을 결재할 수도 없는 거고, 외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거를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명시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피의자가 돼서 구속되는 경우에 그 직무를 정지시킬 건가에 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거를 사고로 볼 수 없다. 어쨌든 대통령직은 유지되는 거고, 때문에 그 직이 유지되는 선에서 탄핵이 아니고서는 그 직무를 뭐 총리나 이렇게 대행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또 한편에 있어요. 이건 좀 한번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앞서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사고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앉아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대통령 직무가 굉장히 중대한데 거기에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걸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헌법 해석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직무대행 체제로서 그건 또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란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자격이 있느냐. 이분들도 지금 이 내란죄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부는 입건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하고 물론 이제 국무위원 중에 참여 안 했던 사람도 있긴 하나 이 내각 전체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만약 사고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법조와 정치권의 중론은 이제 구속이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조기 퇴진 방안은 윤 대통령 구속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 카드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물론 카드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권이 간과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다? 이게 보수진영 전체에 불어닥칠 쓰나미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라면은 여권도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안이 여권이 선호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만 탄핵은 피할 수가 있고,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에 따라서 설령 이제 내란죄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치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수사기관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놓고 수사 속도, 수사 범위 이걸 또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디까지 할 거? 이거 제가 미중유라고 한 게 이거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차라리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각 기관이 경쟁하듯 수사해서 증거는 다 일체 남겨놓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검이 다 인계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정당성과 나중에 어떤 동의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 가지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직무정지해서 한다. 이 안이 나오기는 하고 실효성 있게 탄핵을 막을 수는 있다고 치지만 이 안이 가져올 후폭풍과 현실성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네, 아까 구속이 되면 탄핵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이 되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민주당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야당에서. 아니 그래서 제가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이 되더라도 탄핵 주장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이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건 뭐 과거 전례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후폭풍을 과연 지금의 여권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탄핵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전국은 그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이렇게 우리 헌정체제 중대한 공백이 발생해 있는데 이 공백을 빠르게 합법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그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우리 헌법체제의 회복을 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공백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 헌법적 근거도 없는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겠다라는 식의 발상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속되더라도 야당에서는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럼요. 그 멈추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한독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담화를 갖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할지 발표를 했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면서 총리와 당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야 의견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반응을 듣고서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확실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사회 전체를 그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게 과연 옳으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에게 일임을 하겠다.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 전혀 아니죠. 그것은 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책임 총리제 형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그렇죠. 채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 총리제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제석하고 있는데 시행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어저께 이제 직무를 아예 배제하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양한 이른바 그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파장도 없고 울림도 없고 그다음에 설득력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세 가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대통령 퇴진 계획과 그로 인한 권력 운용 계획이 일단 적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한데 이 세 가지가 다 빠졌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명백히 건재한 상황에서 직무를 이양한다? 그거는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공감합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수습책인가? 이게 디테일한 그런 다음 스텝인가? 이렇게 생각되죠. 야당 일체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다면 이거는 그냥 헛구호, 정치적 선언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선언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지적한다면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당사에서 하는 것보다 총리실에서 하는 게 좀 맞았어요. 정치적 선언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총리실에서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총리를 잘 보자 해서 여당이 정말 국정의 한 축으로서 우리가 실수 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당사로 불러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매우 좀 마이너스적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핵심은 말이죠.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리되지 않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빠진 게 최소한 적법하려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총리에게 최소한 정치적인 선언의 그 효과를 가지려면은 명시적으로 문서로 하거나 국민 앞에 공개해서 했을 때 당분간 내가 국정 수행한 의지도 내가 그런 지금 뭐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 하면 또 모르겠으나 이런 상태에서 저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이게 시간 벌기 아니냐는 그런 자꾸 말하자면 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법적 근거가 좀 빈약한 발표라 그러면은 여론 움직일 만한 설득력까지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제가 여기서 안을 하나 낸다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 안이 낸 게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일단 내가 중재하에 여야 대표가 나한테 와가지고 거국 중립 내각이든 대선 일정이 정한다면은 그것이 조기 대선 관리 중립 내각이든 명칭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때만이 그렇게 해서 그걸 한덕수 총리로 하든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우리가 다시 추천을 하든 그건 국회가 의결해서 뭐 대통령이 그 정도 제가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중립내각 혹은 이 상태가 유지되지 대선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중립내각 하겠다? 이거는 저는 동의받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모순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안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이른바 한한 이 플랜이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국 수습 방안이라기보다도 전국을 더 혼란케 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든 일부든 일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근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안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총리와 당한테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게다가 이 한덕수 총리는 임명된 분이고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자연인이에요. 게다가 국회의원조차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데 뭐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때문에 당내에서 지지조차 못 받는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는 저런 방안을 왜 발표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오늘 여당에서 의총 뒤에 전국 수습 TF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TF에서 어떤 안이 나오든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고 그다음에 뭐 조기 퇴진 플랜을 짠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헌 논란이나 아니면 실제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비판으로도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헌법적 위기와
이 헌법적 혼란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거는 질서 있게 우리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탄핵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 꼼수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거는 한 대표가 미래의 정치적 가치랄까요? 이런 걸 잃었어요. 적어도 탄핵이 있던 날 밤에는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 대표가 판단하고 메시지를 내므로써 중심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근 뒤에 계엄이 있던 날에는. 근데 그 뒤에 오락가락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 대표가 뭐 보수층 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좀 더 광범위한 그 계층으로부터는 뭔가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한다, 이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얘기하긴 했지만 기자회견 한 4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건데, 이 때문에 이 선으로 물러난다 하던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는 또 이렇게 앞으로 일선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정치인의 메시지가 힘을 가지려면은 그 뒤에 시행되는 현상들이 정확히 이 메시지와 일치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3시간이 안 돼서 사인을 했어요. 물론 설명은 됩니다. 이거는 임명이 아니라 퇴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결재였다. 이걸 꼭 적극적 의사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데, 어찌됐든 국무위원회 진퇴였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해석 여부야 뭐 사표 정도니까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발언이 나오고 그 기자회견이 나오고 3시간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대선 주자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징 자본입니다. 내가 얼만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냐인데, 계엄 당시 그날 밤에 보여줬던 결단력, 그다음에 메시지의 단호함, 그다음에 아주 짧게 대응하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리더십,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한 그 평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른바 수습 방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이제 조기 퇴진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왜 이 메시지가 그 다음에 약간 혼선 갈팡질팡이었느냐?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국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본 거예요. 만일 조기 대선이 된다면, 혹은 지금 이 수습에서 내가 중심돼서 하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절을 많이 놓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건절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짧고 굵게 간결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론 지금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사실 올해 입문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어진 시간이 저는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토요일 날 다시 탄핵 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그 본인의 상징 자본에 걸맞는 수습책을 내놓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은, 저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 내부 경론을 벌였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국정안정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삼선의 이양수 의원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중에 대통령의 하야도 혹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제한 없이 논의될 겁니다. TF에서 제안된 것은 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또 의원들 간의 총의가 모아져야 되겠죠.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게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중에 어떤 거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하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그런 의사결정을 전혀 못한 것 같고,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하야가 됐든 임기 단축 개헌이 됐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야당이 과연 수용하겠냐. 특히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 상황에 수용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 면에서 저 정부간정 TF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이 개파 혹은 뭐 개개인을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절대 대통령이 탄핵돼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유되는 목표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궤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이렇게 중대한 위기가 도래했고 그거를 집권당의 얼굴인 대통령이 이 내란 기도를 통해서 일으켰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에 방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나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국익에 우선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2차 탄핵안이 표결이 될 텐데 그때까지 탄핵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저는 여당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금도 불신받고 있지만 불신임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어제 담화에서도 그렇고요, 이 담화문에서도 그렇고 임기 단축, 조기 퇴진에서 그 시점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시간 끌기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타당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기 단축 개헌이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사문화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동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당이 받아들일 이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거는 야당 입장에서 놓고 시간 벌기 겸 꼼수라고 자꾸 봐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빼는 게 맞아요. 현실성이 없는 카드는 빼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하야는 말이죠.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순간 그건 성립이 됩니다. 근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12월 달에 하야를 선언하면은 잘하면 2월 대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일정이 급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가 사실 뭐 대법원이 얘기한 633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선거를 내리면 3개월 안에 고법, 대법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예. 11월에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5월이에요. 데드라인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전에 대선을 치러야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사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출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속내는 탄핵을 서두르는 거는 지금 5월 대선 안에 치르겠다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야는 이게 잘못하면 2월 대선이 됩니다. 이 점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빨라지는 건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여권에서는 이거는 정말 양날의 칼인 거죠. 예. 여권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칼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하니까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따로 분리하고 하는 그런 징후들이 많아서 과연 이게 민주당에 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탄핵 아니면 하야가 지금 어찌 보면은 여야가 일합을 겨루는 건데 그 사이에서 정말 국정 혼란을 막겠다 싶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거국 총리, 선거관리형 내각 이렇다면은 이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한 3개 정도가 남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하야 혹은 탄핵 아니면은 선거관리형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형 거국 중립 내각 이 3가지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남은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일반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한다면 네. 이선택 후퇴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이런 게 또 민주당 계산이라고 하던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아까 제가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 정도야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말하자면 그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극적 법률 의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그때부터는 이 여론의 쓰나미를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난번 투표 때 전략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은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물론 이제 정부로 이송돼가지고 하는 뭐 보름 정도 시간 있지만 그거 큰 의미 없는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죠.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지난번 그러니까 제2요건 재표결로 가는 것과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말 이 시계 제로 아주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에서는 조금 길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매일 어떤 이슈 데일리 대응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당은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서 저는 이 문제도 잘못하면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2요구권 행사할까요? 일단 상당한 딜레마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선언하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그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를 보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어떤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리에게 위임해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계엄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소극적 권한 행사가 아니고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징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여전히 국정 운영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방안은 성립될 수가 없는 방안입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당내에서조차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무슨 사실상 이 직무 배제와 그다음에 임기 단축 내지는 조기 퇴진 이걸 얘기하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하야와 탄핵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내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룹, 친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야보단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야면은 그 즉시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버퍼가 없습니다. 근데 탄핵은 헌법재판소라는 버퍼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심의 기간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의 결과를 또 한 축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조기 퇴진 방안이 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탄핵당하지. 이런 게 아마 친윤들의 속내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방안도 결정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총에서 오늘 11시부터 또 국민의힘 의총이 또 격렬하게 펼쳐졌다고 하는데 오는 토요일 14일에 민주당은 2차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거라는 예정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기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목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 전략이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지만 이게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번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목요일쯤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아요. 예. 자, 그러면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중진인 그러니까 중진 쪽에서 중진 쪽에서 원대를 맡는다 싶으면은 정치 경륜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 싶으면은 특히나 수도권 출신이 맡는다 싶으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출구 전략을 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새롭게 만약 원대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가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걸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지난번처럼 일사불란하게 썸을 빠지듯이 나와서 의결 정족수로 부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대자비를 못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요일 원대가 어떤 원내 전략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소속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머릿속에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 일정과 부합하느냐, 그게 아마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뭐 지금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만 목요일쯤에 아마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아마 저는 탄핵 그 표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탄핵 반대를 던졌다고 했는데 뭐 실질적인 무슨 조치가 안 나오면 이번엔 뭐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14일 표결은 어떻게든 참여할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보이콧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윤상현 의원 그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말 무슨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서는 아마도 당론을 어떻게 정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결과와 관계없이 표결하는 걸 막기는 어려울 거다. 표결 결과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처럼 바뀌는 게 없다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할 텐데, 근데 국회의원의 그 표결 행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 강제로 못 막습니다. 그럼 다 법률 위반이고 헌법기관의 그 자율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느니 저는 차라리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일단 본회의에는 참여해야 된다.
저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오명은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뭐 임기가 중단되든 아니면 사법 처리를 받든 끝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당론을 정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면 당론을 정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버림받는 그런 걸 자초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좀 알겠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지만 한동훈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이 없는데 언제쯤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는 말에 누구나 뭐 다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뭐 금투세이 나도 바로 되는 그런 정당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우 의장 얘기가 합리적이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해도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 권한과 그런 리더십을 위임받았느냐는 좀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탄핵 직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로운 원대가 선출되고 금요일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지형과 기류를 본 다음에 그래도 전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차기 대선 일정을 짜고 조기 대선을 한 상태에서의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이 지금 뭐 환율이든 수출이든 내수든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있는 이 국내 상황을 조금 관리하겠는데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못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선선히 허락하는 거는 뭐 당의 오너십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너십을 갖는 게 더 급한 거지. 예. 어떤 전체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별로 없는데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3자 단판한다고 그래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완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 공식 일정이나 입장 표명 없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갖는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 임기 단축 기한 등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국회 논의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회의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수사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했고 야당이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임면권도 행사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권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란 혐의 체포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거취를 당에 이름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탄핵 찬성 목소리마저 나오며 탄핵안 2차 표결이 다가올수록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 시한은 내일 아침 7시쯤입니다. 이틀 동안 김 전 장관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인데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명백히 위법이라 판단해 항명이 될 줄 알면서도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인물인데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집중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 측과 함께 모두 50여 명이 투입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는 등 사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거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곧바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태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병력을 동원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 정보사령부 특임대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책임 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덕수, 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 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이번에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상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또 한 총리 탄핵 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 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출근길 책임 총리제 위헌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 내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여당이 먼저 특검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지만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YTN에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내부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도 초선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투표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안 폐기를 위해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당 차원 조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당 손으로 직접 대통령에 대한 특별 검사를 제안하는 선제 대응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만큼 특검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지 객관적으로 가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선들의 목소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에 여당이 발의한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며 자신들이 만든 특검이나 받으라고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한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 뭐 어떻다 얘기하기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느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당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소장파 초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관례와 당론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개파뿐만 아니라 선수 간 온도차도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5선 권성동, 권영세 의원과 4선 윤재욱 의원, 3선 김상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는 당장 야당과 예산안 처리 등 협상을 앞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의원이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 폐기가 비판을 받더라도 1년 뒤 유권자들은 또 달라질 거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유권자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당 후배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 지역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자 자신이 조언한 내용이라며 직접 재연했습니다.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론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금 여당은 대선 후보로 모셔왔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이 확산하자 야당에서는 유권자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내란 수계를 계속 옹호할 경우에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윤 의원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악화된 민심이랑 그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장 비판을 피하는 쉬운 선택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여권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탄핵 정국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등에 전달된 행동수칙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행과 과도한 음주,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 SNS 글 게시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전국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이 SNS나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낸 공문에서 특히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기획해서 보낸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국지전을 유도해서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던 게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고발했는데 군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2달 전 북한은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로 직에서 물러난 뒤 이와 배치되는 군 내부 제보가 야당에 접수됐습니다. 실제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보내진 게 맞고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 준비를 담당했던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기획된 도발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서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그리고 방첩사가 이거를 기획하고 이런 제보가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거부당하자 폭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군은 김 전 장관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폭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 왔고,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전쟁을 유도한 외환 혐의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의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는데 일반 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안 질의에서는 계엄론이 경위와 함께 국회,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칠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출석 대상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번 계엄 실행 관련 군 주요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작전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3일 밤 중앙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이곳저곳을 돌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령급 장교도 포함됐는데 모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 내부에선 대북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가 계엄 임무에 동원된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금 투입은 국방부도 뒤늦게 확인할 만큼 계엄 초기 단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에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사전 준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애초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군 활동이 드러남에 따라 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당시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용당한 거라며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특전사 군복을 하고 수많은 촬영 카메라 앞에 선 군인.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대령입니다. 군법상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신분이지만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명찰까지 취재진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직속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 지시부터 철수까지 구체적인 당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계엄에 있기 최근 사흘 동안 비상소집훈련과 그를 강조하는 강도가 유독 높아졌고 계엄 발표 3시간 전에도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실탄은 헬기 한 대에 8명 분량 실탄을 통합 보관하기만 했고 저격수도 실제 출동 인원에 포함됐지만 총기만 챙겼을 뿐 전용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출석도 계획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당시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하겠다고 한 뜻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탄핵 무산과 재추진까지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는 연 저점으로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주식시장은 출발부터 휘청였습니다. 내림폭을 키우며 2.7% 넘게 급락해 2,36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폭락해 620대로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출 둔화 속 트럼프발 변수에 더해 전국 불안까지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어진 매도세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14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 여야 대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게 되는. 원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8원 가까이 오르며 1,437원에 거래됐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굴 가능성이 있고요. 1,450원은 좀 상향하는 정도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 불안 장기화로 원화값이 계속 내려가면 수입 물가에 이어 밥상 물가도 올라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 수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탄핵 정국 여파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잇따르는 등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예산은 민생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그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국회 책임 주장은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박태석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부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긴장으로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앞서 피치도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성과,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은 국가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할 시추선이 오늘 새벽 부산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단계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첫 시추를 맡은 웨스트 카펠라오가 부산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17일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에 나설 예정으로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를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게 임무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혔는지는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당장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접 개발 의지를 드러낸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게다가 최근 민주당은 1차 시추 탐사 예산 505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첫 시추 비용 1,0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석유공사 재원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시추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산업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탄핵 정국의 힘을 잃을까? 산업부와 관련 기관은 한껏 몸을 낮추고 시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위협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럽겠는데요. 네, 다만 서울 영하 2도, 파주 영하 6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등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출퇴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지날 뿐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황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큽니다.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주 중반 건조함을 덜어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일부 서쪽 지방과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와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주 후반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수족냉증의 카페인은 그야말로 독이 되는데요. 커피 대신 혈액순환에 좋은 계피나 생강으로 차를 끓여 먹으면 좋고요. 하루 20-30분 유산소 운동으로 체온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